네, 안녕하세요. 리테라 에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2 개정교육과정 선택 과목 안내, 그 다섯 번째 편으로, 이제 사회교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올리는 이 사회교과와 그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올리게 될 과학교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학생들의 선택에 대한 폭도 좀 넓은 편이고, 교과 선택에 대한 폭도 넓은 편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진로와, 학생들이 원하는 학과, 그리고 진로, 연계되어 있는 과목들이 정말 이제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제 좀 참고해서 어떠한 선택 과목들을 결정하게 될지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뭐 인문 쪽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엄밀하게 따지면 뭐 학문 간의 경계가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이과 이공 계열이나 이런 계열들보다 이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전공이나 진로에 맞게 과목 선택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 과목의 개수도 다른 교과군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 어느 정도 이제 개설을 해줄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 있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모든 과목을 뭐 학생들의 진로에 맞게 다 개설해주면 참 좋긴 할 텐데 학교 현실적인 여건상 그게 가능할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개설이 안 되면 이제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이나 학교 밖 이제 오프라인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수를 하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실제로 충족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사회교과 굉장히 이제 다양한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교과군 같은 경우에도 다른 교과군과 동일하게 공통과목,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수하게 되는 공통과목과 그 다음에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그리고 융합 선택까지 선택 교과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앞선 교과군들하고 좀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과목들이 좀 많이 펼쳐져 있죠. 그래서 공통교과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 1, 2, 그 다음에 통합사회 1, 2 모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에 걸쳐서 배우게 되는 과목이 될 것 같고요. 한국사 1과 통합사회 1은 1-1,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때 배우게 되는 과목이 될 것 같고 한국사 2, 통합사회 2는 1-2, 그러니까 1학년 2학기 때 배우게 되는 교과목이 될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그 2022 개정교육과정과 그 다음에 2028학년도 대입체제 개편에 따라서 한국사하고 통합사회 모두 다 수능 과목이 됐죠. 그러니까 뭐 한국사는 기존에도 수능 과목이었지만 통합사회가 수능 교과목이 된 거는 수능 교과목으로 지정된 거는 이번이 또 처음이죠. 그래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모두 다 의무적으로 응시해야 되는 그런 이제 수능 지정 과목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일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교육 과정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나는 게 일반 선택 과목이 이전 교육 과정 같은 경우는 총 9개 선택 과목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따라서 일반 선택 과목은 4개 과목으로 이제 좀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시민과 지리 그리고 세계사 그다음에 사회와 문화 그러니까 뭐 이전에 사회문화겠죠. 그다음에 현대사회와 윤리라고 해서 이제 역사, 지리 그다음에 일반 사회, 윤리 그러니까 계열별로 이제 우리가 따지면 한 과목씩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4개의 계열이 있는데 뭐 윤리 계열 그다음에 일반 사회 계열 그다음에 역사 계열, 지리 계열 이렇게 이제 4개 교과군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 과목씩만 일단 포괄적으로 좀 깔아놓은 것 같고 그다음에 진로 선택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조금 선택의 폭이 좀 더 넓어졌습니다. 물론 이전에 일반 선택, 이전 교육 과정에서 일반 선택 과목으로 있었던 과목들이 이제 진로 선택으로 이제 편성이 됐는데 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은 모두 다 이번 이제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따라서 뭐 앞선 총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신 등급이 표기가 됩니다. 생기부에 내신 등급 표기가 되고 성취도도 표기가 되죠.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특징이다. 그래서 뭐 한국지리탐구, 도시의 미래탐구, 뭐 요 2개 과목은 이제 지리교과군,
네,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동아시아 역사 기행이라고 하는 과목은 역사 교과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정치, 법과 사회, 그다음에 경제 요 세 개 교과군은 네, 일반 사회 교과군에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윤리와 사상, 인문학과 윤리 이런 거는 이제 윤리 교과군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국제관계 이해는 이제 뭐 일반 사회,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일반 사회 쪽 안에 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내용들은 이제 좀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융합 선택 과목은 제가 이제 총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총 6개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사회 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 생활, 윤리 문제 탐구, 기후 변화, 지속 가능한 세계 총 6개 과목이 있는데 6개 과목은 모두 다 내신 등급이 표기가 되지 않고 그죠? 요거는 성취도만 표기가 되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회교과군의 융합선택과 과학교과군 융합선택 총 3개 과목이 있는데 사회교과군 융합선택 6개, 과학교과군 융합선택 3개 요거 합쳐서 총 9개 교과목은 내신 등급이 표기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교과목들이 또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사회하고 과학은 공통 과목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비중을 할애해서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요건 이제 뭐 필수적으로 이수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조금 말씀드리고 좀 넘어가자면 한국사 1 그리고 한국사 2 두 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 이제 그 성취도랑 내신 등급 모두 표기가 되죠. 그래서 한국사 같은 경우 이제 한국사 이제 1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내용들이 이제 좀 배우는지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 이렇게 쭉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사 1, 2를 통해서 한국사 전반을 이제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 뭐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은 모든 학생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뭐 특정한 진로랑 연결된 건 아니겠지만 가급적이면 역사 사학 계열 쪽이나 고고학 쪽 관련된 학과를 진학하고자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세특이라든지 그 수행평가라든지 지필고사 성적들을 조금 아주 좋은 성적들을 좀 유지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사 2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한국사 1에 이어지는 이제 과목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2 과목은 아무래도 이제 근대화 이후에 관련된 내용들이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 한국사 2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이제 교과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전 근대사가 한국사 1 그리고 근현대사가 이제 한국사 2 네, 요렇게 이제 나누어서 배우게 된다. 요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런 내용들 기본적으로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과목이 너무 많으니까 좀 빨리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사회 1. 통합사회 1은 아시겠지만 요번에 이제 수능 지정 과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통합적 관점부터 시작해서 생활 공간과 사회까지 그러니까 통합사회하고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2학년 3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우게 되는 여러 선택 과목에 해당되는 아주 주요 내용들 핵심 내용들이 선제적으로 먼저 조금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뭐 윤리 일반 사회, 지리, 역사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다 반영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작년에 그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공개했던 교육부가 공개했던 이제 통합사회 수능 예시 문항을 보면 사실 여기 지금 우리가 보는 뭐 통합적 관점부터 시작해서 생활 공간과 사회 이 내용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게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주제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공개된 예시 문항 같은 경우에는 주제는 지금 여기에서 통합사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주제를 사용하되 문항 형태 자체는 고3들이 현재 치르는 수능 문항보다도 좀 더 까다롭게 문항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통합사회라고 하는 취지를 좀 반영을 하자면 기본적으로 뭐 윤리하고 지리
뭐 이런 식으로 엮어가지고 문항을 만들어서 또 학생들에게 이제 제공을 한 그런 예시 문항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통합사회 관련된 내용이 작년에 공개된 예시 문항처럼 나오게 된다면 수능에서 변별력이나 난이도가 결코 지금 현재 사탐, 과탐 선택보다도 사탐, 과탐보다 결코 낮진 않을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또 다른 문항들을 이제 계속 개발을 하면서 이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새로운 문항들을 개발하면서 점점 난이도를 조절해 나가겠지만 어쨌든 작년에 공개된 예시 문항은 결코 쉬운 문항은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관련된 영상도 한번 올려본 적이 있으니까 저희 유튜브 영상에서 한번 그 내용들 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좀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통합사회 2, 1학년 2학기 때 배우게 되는 교과목이 될 확률이 되게 높고요. 그 다음에 인권보장과 헌법부터 시작해서 미래와 지속가능한 삶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까지 네, 쭉 연결해서 살펴보는 그런 주제들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 요소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소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 통합사회 1에서의 내용 요소와 그 다음에 통합사회 2에서의 내용 요소를 보면 특히나 인문계열 쪽을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정말 다양한 자신의 진로와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소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특히나 좀 관심 있게 이제 살펴보고 그 내용들이 실제로 이제 생기부에 좀 반영이 된다면 1학년 때부터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명확한 진로 설정을 해왔다라는 것을 어필하기 되게 좋은 교과목이기 때문에 통합사회에서 그러니까 뭐 1학년 때부터 자신의 진로를 명확하게 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냐?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진로가 명확한 친구들에게는 이 통합사회가 특히나 인문계열 쪽으로 오고자 하는 친구들에게는 대단히 그 기본적인 어떤 진로 역량을 이제 세우고 뼈대를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교과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공통 과목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 총 4개의 과목이 있죠. 그 지리 영역으로 첫 번째 세계 시민과 지리 과목인데 자 이제 학습하는 내용들을 보면 뭐 세계 시민 세계와 지역 이해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뭐 세계의 기본적인 기후 뭐 지형 그 다음에 인구 그 다음에 뭐 에너지 관련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까지 다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리학과를 가고자 하는 친구들에게는 대단히 이제 중요한 교과목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이제 뭐 국제학부나 이런 학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들에게도 역시 적절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과목이 될 텐데 이 교과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학생 선택에 맡겨놓을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이제 특히나 자신의 진로하고 연계해서 잘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계사, 뭐,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역사 과목에서 사실 이제 앞서서 이제 우리가 했었던 한국사, 그리고 세계사, 뭐, 이런 이제 역사, 사학과 쪽으로 이제 가고자 하는 친구들에게는, 세계사만큼 중요한 또 교과목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역사 자체가 선택 과목이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학, 또는 고고학 또는 인류학과를 가고자 하는 친구들은 네, 이 역사 과목들을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되죠. 그리고 또한 이 역사 쪽 가고자 하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선택 인원이 세계사가 엄청 많냐 적냐 이거는 뭐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으나 최소한 제가 지금까지 관찰했던 학생들의 어떤 그 과목 선택에 대한 패턴을 보면 확실하게 사학과 계열 쪽으로 역사학과 쪽으로 가고자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사학 관련된 교과목들을 제대로 신청해서 진학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학 쪽, 역사학과 쪽 관련된 학과들을 진학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그런 교과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와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와 문화는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사회문화라고 하는 과목하고 네, 좀 일치하는 그런 내용이 된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우는 내용들 이제 해당되는 단원들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그 주제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전 사회문화라는 교과 과정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으니까 네, 요 부분들 이제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사회와 문화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우리 인문계열 쪽에서 인문계열 또는 사회과학계열을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들에게 정말 활용할 수 있는 탐구 주제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사회문화라는 과목 자체가 특히나 인문계열 쪽을 희망하는 친구들에게는 반드시 선택을 통해서 이 과목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진로 역량들을 다양하게 펼쳐 보이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떻게 될지 한번 이제 추후에 좀 지켜봐야겠지만, 네, 정말 진로하고 엮기에 상당히 좀 좋은 교과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와 문화, 좀 관심 있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진로하고 관련된 직업들만 놓고 봐도 상당히, 네, 좀 범위가 좀 넓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윤리 과목으로서 현대사회와 윤리라고 하는 과목이 있고요. 기본적인 평가 정보나 이수학점은 다른 교과군 선택 과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전 교육과정에서 아마도 생활과 윤리라는 그 과목이 있었는데 그 과목과 이제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러한 이제 교과목이 바로 현대사회와 윤리라는 과목인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그 인문 또는 뭐 특히나 이전에 이제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생명을 다루는 생명윤리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의대를 진학하고자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생활과 윤리라고 하는 과목들을 선택을 많이 했었죠. 제법 한 거를 제가 많이 봤었습니다. 특히 이제 의대 면접 시험인 MMI 같은 경우에 그런 어떤 학생들의 윤리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또 판단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어필하고 많은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교과목이다. 그래서 단순히 문과 쪽, 그러니까 인문계열 쪽을 지원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특히나 최상위권 의대나 의학 계열을 지원하는 친구들도 역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교과목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진로 관련된 부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기본 베이스는 윤리지만, 이 윤리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대단히 다양한 직업군과, 그 다음에 학과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들도 좀 눈여겨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 선택 4개 과목을 살펴봤으면 이제 진로 선택 여러 개의 과목이 있는데 네, 교과군 위주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지리 탐구. 이전 교육 과정에서 한국지리라는 개별 과목이 있었죠. 네, 그 과목하고 이제 비슷한 성질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전에는 사실 이제 그 수능 과목에서 한국지리라고 하는 선택 과목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지리라는 과목 자체의 선택 인원이 상당히 많은 선택 인원을 이제 보유하고 있었던 그런 과목이었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뭐 수능 과목은 아니지만 추후에 뭐 통합사회 통합과학하고 연계했을 때 지리라는 과목을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지리 탐구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는 진로 자체를 이제 지리학과 쪽으로 맞추고자 하는 친구들에게는 한국지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학과나 또는 관광계열 학과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들에게는 이 한국지리라는 과목 자체가 매우 중요한 과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선택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의 미래탐구라고 하는 과목인데, 역시 이제 지리국가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한국지리에 있었던 내용에서 아마 이제 그 도시 관련된 내용들을 따로 떼내어서 조금 더 이제 심화되는 내용으로 편성한 그런 진로 선택 과목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도시 관련된 내용에서 기본적으로 도시 구조를 살펴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뭐 재건축이나 도시 재개발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꼭 지리학과를 가고자 하는 친구들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환경과 관련된 학과들, 그러니까 환경공학과 같은 이공계열 또는 건축 또는 건축공학 뭐 이런 학과들을 또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들에게도 적절히 필요한 교과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관련된 진로 어느 진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요 과목을 이 과목의 이수 여부를 좀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동아시아 역사 기행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전에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교과목에서 이제, 비슷한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역사학과, 그리고 관광, 또는 국제학, 이런 이제 학과들 쪽으로 좀 진학하고자 하는 친구들, 또는 뭐 무역 쪽이나 국제통상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 무역이나 국제통상을 한다고 했을 때, 배우는 내용들이 단순히 이제 뭐 무역이나 거래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우리 무역 상대국의 뭐 문화나 역사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과들을 선택하고자 하는 친구들에게는 상당히 이제 좋은 선택 과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동아시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우리나라하고 대단히 교육 비중이 높은 중국이나 일본, 뭐 베트남 이런 이제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과목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진로 선택 과목으로 정치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자,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와 법이라고 하는 과목으로 돼 있었는데 그 과목이 이제 조금 분리가 되어서 정치 따로, 법과 사회 따로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정치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좀 디테일하게 배우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정치나 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사회과학 계열 쪽에서 상당히 중요한 교과목이 되기 때문에 사회과학 계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외교학과, 사회학과, 행정학과, 요즘에 뭐 상당수의 대학들은 이제 법학 전문 대학원 바꾼 학교들은 이제 뭐 제외시키더라도 어쨌든 법학과 뭐 이런 정책학부 이런 사회과학 계열 쪽의 진로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될 그런 교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법과 사회 역시 마찬가지로 정치와 더불어서 법과 사회에 역시 사회과학 계열을 희망하는 친구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선택 과목이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우리 기본적인 이 사회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과학 계열 진학하는 친구들은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될 그런 이제 교과목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입니다. 자, 경제라는 과목은 특히나 상경계열을 희망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뭐 경영이나 경제, 회계, 그다음에 무역, 국제통상 이런 이제 계열들을 희망하는 친구들에게는 경제라는 교과목 자체가 상당히 이제 필수적인 교과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만 안타깝게도 이 경제라는 과목 선택 희망자가, 그러니까 그 선택 인원이 제가 지금까지 생기고 봤을 때 아주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개설되는 경우도 있고 개설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볼 때 뭐 워낙 진로 선택 과목이 많기 때문에 개설 여부만 따진다라고 하면 뭐 개설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그쪽, 그러니까 상경 계열 쪽을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경제,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경우는 경제 수학 이런 식으로 이제 연계해서 반드시 선택해야 될 그런 교과목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윤리와 사상. 이제, 원래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윤사라는 과목 자체가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이었는데,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이전 윤리와 사상이라는 교과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윤리학과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상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사회과학 계열을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들에게도 상당히 이제 좀 진로 연결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교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생명 계열 같은 경우를 지원하는 친구들에게도 네, 이수를 고려해 봐야 될 그런 학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문학과 윤리라고 하는 과목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과목도 이제 윤리를 기본 베이스로 하면서 이제 인문학, 그러니까 인문학과 윤리를 기본 베이스로 하면서 실제로 이제 무엇을 배우냐라고 하는 걸 보면 동서양 사상 속에서 이제 어떤 사상가들이 주장했던 어떤 그 내용들, 그걸 이제 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색다른 교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면서 다양한 내용들을 한번 공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취지 자체는 윤리와 사상의 연장선상 정도로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철학과나 윤리학과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계열 그리고 의생명 계열을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들에게 적절히 도움이 되는 그런 교과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진로 선택 과목으로 국제관계 이해인데, 뭐, 이전에 이제 그 국제고라고 하는 이제 특목고에서 주로 이제 많이 이수하게 되었던 그런 교과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국제학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들, 또는 예를 들어서 어문계열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들도 적절히 선택을 해서 자신의 진로 역량을 부각시키기에, 좋은 과목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그래서 국제학부를 염두에 둔 학생들은 반드시 이수해야 될 좋은 교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융합선택입니다. 자, 융합선택 과목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교과의 6개 과목에 융합선택이 있는데 모두 내신 등급이 산출이 되지 않는 교과목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융합선택 과목이 주로 고3 때 많이 활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3 때, 물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주로 고3 때 많이 활용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니까 내신 등급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좀 줄이고 수행평가나 발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 역량들을 어필하기에 대단히 좋은 그런 교과목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래서 1, 2학기에 걸쳐서 나누어서 선택하게 되는 과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행지리라고 하는 과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그러니까 지리, 역사 관련된 과목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좀 과목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문제 탐구. 자, 사회문제 탐구는 일단 좀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서 보실 게, 요 사회문제 탐구라고 하는 이 과목 자체가 수행평가로 활용하기에 되게 좋은 그런 교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행평가로 활용하기에 좋다라는 거는 자신의 진로랑 엮어서 탐구하기에 정말 좋은 교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행평가, 발표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고 싶은 학생들은 이 사회문제 탐구라는 융합선택 과목을 조금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아예 진로가 예를 들어서 역사 뭐 그다음에 윤리 이런 식으로 딱딱 색깔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뭐 그 해당되는 계열의 융합선택 과목을 선택해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 뭐 사회과학 계열, 인문학, 어문 뭐 포괄적이라고 한다면 사회문제 탐구라는 과목을 선택을 해서 자신의 진로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선택해서 그걸 이제 수행평가나 발표, 토론 과제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따지고 보면 계열이나 학과 진로에 상관없이 선택하셔도 좋다. 그만큼 자신의 진로를 어떻게 끼워 맞추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생기부에 기재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과목이니까 그 내용들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금융과 경제생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경제, 상경계열을 이제 지원하는 친구들이 선택해야 될 그런 융합선택 과목이 될 확률이 좀 높겠죠. 그런 부분들로 연계해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윤리문제 탐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윤리학을, 윤리 계열 쪽으로 이제 가고자 하는 친구들이 탐구하는데, 사실 이제 윤리 문제 탐구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명윤리 이제 기본적으로 2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에서 배웠던 뭐 윤리와 사상 이런 과목들의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다양한 윤리 문제들이 있죠. 그 다양한 윤리 문제들이 인문 계열 쪽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공 계열 쪽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어서 생명윤리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부각되고 있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보편화되기 시작한다면 인공지능이 지배적인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윤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될 텐데 그런 문제들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솔루션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탐구하기에 상당히 좋은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문제 탐구, 윤리문제 탐구 이 두 개 과목은 여러분들의 진로 역량을 어필하기에 대단히 좋은 융합선택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선택할 때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한 세계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어떤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인류의 보편적인 이제 지구촌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관련된 어떤 정책을 수립하거나 또는 친환경 그 어떤 기술, 그러니까 에너지나 이런 쪽을 생각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좀 관심 있게 선택해서 수강하는 그런 과목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이과의 경계를 넘어서 문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인문 쪽 같은 경우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공계열 같은 경우는 신소재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환경 자체에 대한 측면들을 좀 부각시키고 싶은 그런 친구들은 선택을 하면은 상당히 좋은 선택 과목이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워낙 과목이 많다 보니 제가 이제 과목 명칭을 중심으로 해서 좀 빠르게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다양한 선택 과목이 있으니까 이 선택 과목들이 가지고 있는 과목명, 이것이 실제로 어떤 진로, 이 학생이 어떤 진로를 원하는지를 단 한 번에 보여주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목들 중에서는 인문 계열, 아무래도 이제 인문 계열 쪽에 그 과목들이 워낙 이제 많다 보니 지리나 윤리나 사회나 역사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좀 또렷한 그 주제들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좀 포괄적으로, 내가 좀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학문 간의 경계를 두지 않고 다양하게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의 학업적 역량, 진로적 역량을 어필하기에도 괜찮은 교과목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사회교과 융합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인문과 자연의 경계를 두지 않고 진짜 융합적으로 탐구해 볼 수 있는 그런 교과목들이 많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자연 계열이나 공과 계열을 희망하는, 또는 의생명 계열을 희망하는 친구들은 특히나 융합 선택 과목에서 선택해 가지고 나의 역량을 어필하기에 좋은 과목들이 어떤 과목일지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전 교육과정과 분명히 달라진 거는 융합 선택 과목이 등장을 하면서 인문과 자연, 즉 계열 간 또는 학문 간의 경계를 허물고 여러분들의 통합적인 사고 능력, 융합적인 사고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교과목을 배치를 해놓은 상태니까 충분히 이 교육과정의 취지와 의도를 정확하게 잘 살려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또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교과군과 과학교과군에서는 정말 여러분들의 진로하고 진로와 연계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교과목이 있으니까 그 교과목들 관심 가지고 여러분들 그 선택에 이제 후회가 남지 않도록 그런 선택을 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빨리빨리 왔는데도 벌써 30분이라는 시간이 좀 넘겨졌는데, 네, 요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어떤 이제 그 계열별 샘플을 하나 좀 잡아보고, 이런 계열에서 또는 이런 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제가 나름대로 한번 좀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좀 이상적인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학교 교육과정이 학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상적인 내용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배치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선택에도 조금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022 개정교육과정 사회교과군에 관련된 설명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과학교과군으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